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번개팅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을 바라보는 논객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미리 다 짜놓고 자기 대선을 위해서 깜짝 쇼를 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트럼프가 파격적으로 외교 절차를 무시하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그 관점을 바꾸기가 불가능하다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을 본 소감은 저들 둘 또한 지난 1년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도 트럼프는 김정은이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회담장에 나왔다 생각했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핵 강국이 된 북한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 나왔다고 생각했다 보여집니다. 그것은 두 번째 판이 깨져버린 하노이 회담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번 판문점 회동에도 그들은 서로가 자신이 더 높은 패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유만만하게 만남을 가졌다 보입니다. 판문점 번개팅 후 트럼프는 오산 미군 기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트럼프가 말한 두 가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과 회동을 하느라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군 장병들에게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치하했습니다. 만일 김정은과의 회동이 이미 합의가 다 된 사항이었다면 굳이 장병들을 미리부터 대기시켜서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번개팅은 트럼프의 파격적 행보와 그에 대응한 김정은의 또 다른 파격이 이루어낸 즉흥적 만남이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이 결코 트럼프가 그저 재미삼아 한번 날린 트윗 때문에 갑자기 성사된 준비되지 않은 회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저 형식적으로 미군 장병들을 치하하는 발언을 하고자 했다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였어야 했는데, 트럼프는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한 것에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의 판문점 번개팅 제안이 있기 오래전부터 한반도 주변에는 중공과도 전면전을 할 수 있다고 할 만큼의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 방송에서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전면전을 준비 중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면서 치하했습니다. 즉,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압박하여서 판문점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아직도 김정은이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 때문에 회담에 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는 판문점에 김정은을 나오게 하는 작전을 성공시킨 것에 대한 치하를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계자가 김정은이 판문점에 나갔음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편지를 받아들고 자기 나름대로 트럼프가 이제는 대충 핵 동결선에서 끝내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오죽급하면 판문점까지 와서 만나달라 애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통 큰 마음으로 판문점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재가 풀리기는커녕 북한 고위 관리들에게까지 제재가 들어온 것을 보면서 화가 났다 보여집니다. 분명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고 설설 기어야 한다 꽉 믿고 있었는데 미국 놈들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제재를 풀지 않는가 하면서 황당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결과는 군사적 충돌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경제 제재로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변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당분간 더 군사적 조치보다는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중으로 실무회담을 재개한다고 판문점에서 합의를 했다 하니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곧 붕괴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는 약속했던 북핵 해결을 그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올해 안에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고 나면 슬슬 정리 절차에 착수하면 된다고 낙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민 반수가 굶어 죽어 나간다 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나라이며 북한 주민들은 결코 정부를 향하여 조직적인 반항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멀쩡해 보이는 것들도 심지어는 청와대에 있는 것들도 김일성 찬양을 하면서 자신들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핵 보유국인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를 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기만을 손모아 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오바마류의 멍청한 것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일단 버티기를 하자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하여도 4년만 더 잘 넘기면 멍청한 민주당 놈들이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니 그때까지만 잘 버티자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서로가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둘 다 실무회담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실무회담은 흐지부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북한 내부의 붕괴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깨닫게 된다면 7월에 있을 실무회담이 마지막 대화라 여길 것이며 실무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하여 별 성과가 없다면 8월이나 9월 중으로 코피 작전을 시행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연말에도 멀쩡하게 북한이 버티고 있다면 트럼프는 무척이나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벌써 대선 출정식을 마쳤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그의 정치 생명에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만일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방심하고 있다가 시간에 쫓겨서 시작하는 전쟁이라면 차기 대선에서 결코 좋은 쪽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약속했던 자신의 일기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못 지켰다는 비난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들을 것인지 둘 중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이라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만일 그가 주장하듯이 거래의 달인이라서 척 보면 다 아는 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아주 치밀하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가 미국보다는 일본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코피 작전이든 아니면 북한 초토화든 미국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북핵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에서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거론했던 미일 방위 조약의 개정권이 바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헌법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꿈꾸고 있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트럼프가 기꺼이 동의하고 나선다면 주일 미군이 주축이 아니라 일본군이 주축이 되어서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것이 선거 기간이라 하여도 트럼프가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민주당 것들이 발악을 해대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자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양 정부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초고속 망국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재양 정부가 있게 한 인간 쓰레기 자유한국당 국개년 놈들은 지금 문재양이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총선에서 자신들이 160석은 무난하다고 착각을 해대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그저 기쁘게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망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나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보수 분열 세력이니 좌파 부역 세력이니 하면서 비난을 해대는 사이비 보수파 논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몰락한다 하여도 자유한국당이 다시금 득세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그리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좌파인 민주당이 집권하던 우파의 탈만 쓴 자한당이 집권하던 좌파 짓거리를 해댈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내년이면 최소한 북한 핵 문제는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폭을 하던 일본이 북폭을 하던 북한 핵은 사라질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북폭을 한다면 유엔사의 깃발을 들고 북한을 점령하여서 북한을 자유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일본이 앞장서서 북폭을 한다면 그저 북폭으로 끝나고 말 것이며 김정은의 나라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어찌 되건 간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종북 좌파들과 싸우고 사이비 보수 우파들과도 싸우면서 자랑스런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더러운 종북 좌파들과 사이비 보수 우파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선진 조국을 건설하는 그날이 꼭 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번개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